안녕하십니까. 신강사주 용신을 찾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좀 사투리가 심하다, 거기다 말이 좀 빨라서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말도 좀 천천히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끝부분에는 오늘 내용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주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낸 부분을 마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10일 이내에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제가 작은 승인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사주를 한번 풀어볼 텐데 사주는 신강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신강사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이렇게 보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강사주를 신약사주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신, 재성, 관성을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용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사주보다는 신강사주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한지 사주를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신강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는 신강과 신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강이라는 것은 사주원국에서 비급과 인성의 역할이 식상과 재성, 관성의 역할보다 비중이 더 큰 경우를 신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반대가 되는 식신이나 재성, 관성이 더 강한 경우에는 반대로 신약사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신강사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급이 중첩되어 있는 군비, 군급, 뭔가 비급이 중첩되어 있는 비급태다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는 인성이 중첩되어 있는 인성태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국에 식신과 재성, 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인성과 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종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인성이냐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성이냐 비급이냐에 따라서 종왕격 내지는 종강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비급이 왕성한 경우, 비급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용신을 찾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이 태다한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관성이 있다면 용신은 1순위가 관성이 됩니다. 관성을 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차선책으로 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인성이 원국에 나타나 있으면 식상을 극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신이 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재성이 옆에 붙어 있어서 인성을 극해 줌으로 인해서 식상을 용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강사주에서 가장 좀 헷갈려 하거나 좀 혼동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식상과 관성이 동시에 사주 원국에 나타나 있을 때는 식상과 관성을 동시에 용신으로 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앞에서 제가 신강사주에서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 중에 식재간을 동시에 다 용할 수 있다고 간혹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신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조후용신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조후를 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신이 2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식상과 관성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것이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경우입니다. 식상과 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용신은 관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식상은 흉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식상은 관성을 극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이 흉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비급이 태다 하더라도 봄에 태어난
간목, 을목은 비겁이 많다고 하더라도 관성을 함부로 쓰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반드시 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하는 데 있어서는 경금과 신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1순위입니다. 먼저 식상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식상이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관성을 쓸 수 있겠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식신에서 식상에서 비해서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겁이 태단 경우에는 재성이 설사 나타나 있더라도 재성은 단독으로 용신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겁이 있으면은 비겁은 재성을 보게 되면은 궁겁쟁제 또는 군비쟁제 해서 재성을 서로 탈제, 소유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에는 다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성은 파가 된다, 깨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성은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반드시 재성을 사용할 때는 식상과 재성을 같이 쓰는 식신 혹은 상관에서 식상생재로서 재성을 쓸 수가 있고 또는 관성을 쓰되 이 경우에는 재성을 붙여서 제자약살 형태로 해서 관성을 보좌하는 역할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제가 반드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할 부분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이 경우는 비겁이 태단 경우에 용신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유, 이민, 갑자, 병인, 간목이 인월에 생하고 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지에다가 록지와 생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인데 그러면은 관성을 쓸 수 있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목, 목은 인월의 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잘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병화를 사용해서 간목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진, 계유, 경신, 병술입니다. 비겁이 태단 경우입니다. 태단인데 여기서 보면 상관, 그러니까 식신과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다 나타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편관, 칠살,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용신이 됨에 따라서 상관은 오히려 사주 용신의 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무신, 무오, 병진, 갑오. 병화가 하왕지인 5월에 태어났고 또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간목까지 추출해서 병화를 생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병화가 태다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보면은 식신과 편제가 있는데 하지만 5월이라는 이 계절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개수나 임수를 먼저 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는 밖으로 투출되어 있지 않지만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금은 수의 장생지입니다. 임수의 장생지. 그리고 진토 속에는 진토는 수의 고지로서 신자진 수국, 신진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수의 역할도 왕성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에 들어있는 신금에 들어있는 임수가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무술, 무오, 병오, 기축입니다. 식상이 많이 투출했습니다. 상관까지 투출했고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비록 축토 속에 있는 개신기가 투출하지 않았지만은 용신으로서는 신금과 개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계유, 경신, 경진입니다. 비겁이 중첩되어 있고 인성까지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용신으로서는 편관 칠살을 사용하고 싶은데 칠살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으로서 수기를 설계하는 발설하는 역할로서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미, 병신, 경신, 경진입니다. 앞에 경우와 하나가 바뀐 경우인데 근데 이 경우도 보면은 상관과 편관이 동시에 투출했습니다. 당연히 용신은 병화가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개수는 상관은 오히려 화를 극제하는 역할이 있어서 용신의 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신유,
을미, 무술, 정사, 일주가 지지의 화국과 토가 왕성해서 신강한 상태입니다. 비겁이 신강한 상태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신금이 간목을 을목을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을 용신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 비겁이 태다이기 때문에 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을목은 미토, 자기의 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을목 또한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금이 투출했기 때문에 상관이 이 경우가 상관견관 위화백단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주명절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은 기사, 신미, 기사, 임신입니다.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아주 화토가 왕성하다 보니까 바짝 말라있는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신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관이 당연히 투출해 있기 때문에 임수는 미토를 적셔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으로서 생재하는 상관생재격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이 왕성한 인성태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말씀대로 인성이 사주원국에서 인수가 역할이 큰 경우입니다. 인수가 왕성한 경우에는 용신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주원국에 식재간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성입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병약 용신으로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억부와 병약을 동시에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신 후보는 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주원국에 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선책으로 식상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상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원국의 상황이 인성이 퇴과하기 때문에 식상은 이미 손상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행운이 대운의 흐름이 인성운으로 갔을 때는 이 상관을 파료하는 상관극제하는 그런 불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은 사주원국에 식신과 재성, 관성이 다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종왕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왕신, 인성이 오히려 사주의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인성이 퇴가한 역할 때문에 사주원국에 비록 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관성은 용신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관성은 인성을 설계하고 다시 인성은 일주를 생해서 왕성한 오행을 더욱더 일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관성의 쓰임이 즉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술, 신의, 갑자, 병인, 사주 구성을 보면은 간목이 해월, 그것도 자시, 해자축, 북방수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주의 병이 수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임수가 투철해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사주는 굉장히 수가 왕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식신과 편재가 투출해 있지만 더구나 이 관성은 투출해서는 이미 자하에 자기 지지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용신의 역할로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수를 극제하는 편재를 용신으로 쓰고 그래서 다시 병화가 침범받지 않도록 재성으로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임진, 신해, 을해, 변자 마찬가지로 편관이 투출했으나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경우와 차이를 두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우는 술토, 즉 조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진토가 있으나 진토는 습토로서 수를 축장하고 있는 신자진 수국의 고지이기 때문에 토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제를 용할 수가 없고 진토의 속에 있는 무토를 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천간에 투출한 병화를 용신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계묘, 갑인, 병오, 무술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투출했으나 이미 관인, 즉 인성을 생하고 있고 다시 인성은 일주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의 역할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무토를 식신으로 쓰는 방법과 술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 보다 더 신금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인호술, 하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금을 꺼내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갑인,
병인, 정유, 무신입니다. 일주가 인성이 태다한 경우이지만 식신, 상관과 정제가 있는 경우로서 이 병을 주묘하는 신금을, 재성을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무오, 개축입니다. 무오, 개축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하왕절, 무토와 화토가 이미 조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간에 투출한 개수를 용신으로 쓰고 싶은데, 하지만 개수는 무게합, 합화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축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과 개수를 꺼내서 용신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병신, 신축, 경진, 신사. 일주는 인성에 의해서 강한데 수가, 축토가 다 수는 수에 있지만 수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축월이라는 조구를 필요하는 시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화, 병화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앉은 자리가 사지에 앉았습니다. 병사지에 앉았고 병화와 신금과 어떤 합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화에 있는 병화를, 편관을 용신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갑진, 무진, 경인, 을입니다. 편인이 토가 이 사주의 병입니다. 병인데 마침 투출한 편제가 있어서 소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갑목은 인, 진, 진토에다가 다 자기 여기와 록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갑목 또한 왕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를 소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유력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사, 무진, 신축, 경진입니다. 이 경우도 무토가 투출해서 이미 금은 매몰되어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신금은 무토를 만나서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마찬가지 인목에 소장되어 있는 갑목으로서 소토하는 용신의 역할인데, 이 경우는 반국에 해당입니다. 반대가 되었단 말이죠. 금으로부터 극을 받아야 할 목이 오히려 금을 토를 극제해서 무토를 구해주는 이런 반국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사주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비겁태다한 경우, 또 그 다음은 인성이 태과한 경우에 사주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문제를 한번 내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에 대한 용신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제가 한번 사주를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 10일입니다. 이 업로드를 하고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분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무인, 갑인, 정묘입니다. 갑목이 지지에 비겁이 태다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축, 정사, 무오, 정사.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고 양옆으로 정인이 투출해서 일주를 생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에 의해서 굉장히 태과한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의 용신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